일단 여기 물량 매집 맞고, 여기는 이제 추가 매집 겸 상단 물량 체크.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따라붙었던 그 개인들, 그리고 여기서 안 나왔던 개인들 실망 매물들까지 싹 쓸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상한 가격이 5,790원인데 20만 주면 그 10억이 넘고요. 50만 주면 거의 30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일 계좌, 즉 한 개의 계좌에서 이런 대형 주문 여러 개가 장 시작과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이 정도 뉴스에, 그것도 두 번째 점 사항에서 이런 주문을 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이 일반적인 개인, 법인, 기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HLB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HLB와 연관이 생긴 파나진의 그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나진 뉴스를 접한 LB 그 장투자분들은 상당히 그 빡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리보세라니 빨리 시판하는데 보태라고 주식도 사주고 유증도 참여했더니 맨날 이제 기업 쇼핑만 하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지금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다른 부분이 화가 납니다. 지금은 이제 HLB 바이오 스텝이 된 그 노터스도 그렇고, 지금 파나진도 그렇고, 제 눈에는 그 전형적인 그 작업주, 작전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유증을 하던 무증을 하던 뭐 그 돈으로 기업 쇼핑을 해서 HLB 왕국을 만들던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그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사이드로 그 이상한 짓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요. HLB 그룹에서 그 어떤 누구도 과거 노터스도 그렇고 뭐 이번 파나진 주가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이 단 1도 없었다면, 그리고 HLB 그룹뿐만 아니라 노터스와 파나진 관계자들 중 그 누구라도 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딱 1년 만에 아주 공교롭게도 우연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올해부터 그 주가 조작, 주식 작전과 관련된 소설을 연재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도 이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근거로 바탕으로 이제 파나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소설로 받아들이든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구나로 받아들이든 그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는 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원리나 세세한 관점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원리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 올라온 그 주식 작전의 모든 것부터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 2부까지 총 6개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작년 2022년 12월의 파나진 차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12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거의 4천만 주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은 확인이 되는 거래 중 최대 거래량인데, 그 수량뿐 아니라 주가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때까지 4년간의 주가 흐름으로 볼 때 고점 부근까지 땡겼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앞선 4년의 흐름이 어떠했던 간에 모두 리셋을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마트머니가 진입한 자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주가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스마트머니, 작업머니가 투입되면 일단 며칠 하락을 시키긴 하는데, 짧으면 1, 2주, 길어도 2, 3개월 내에는 다시 이 자리로 올려서 아직 나올 물량이 있는지, 아니면 이날 같이 따라 탑승한 다른 자금들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틀 만인 12월 7일 급하게 체크하는 느낌이 한 번 있었고, 이후 이제 12월 14일, 19일, 20일, 굳이 하나 더 보면 이제 29일까지 포함해서 하락을 시키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이라면 이런 윗꼬리는 상단에서 쌀자루 찌르기로 매집을 하거나 물량 체크를 할 때 나오는 봉인데, 얘는 하락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보시는 화면처럼 이 대량 거래로 매물대가 여기가 됐는데, 해당 매물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럼 당시 이 차트를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초보분들 말고 이런 차트 분석이나 작전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먼저 단편적인 분석으로는 여기서 매집한 그 세력이 뭔가 일이 생겨서 자기들 평단을 유지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돼서 최대한 탈출을 하는 윗골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전 실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1년 4월 15일이나 2022년 1, 2월에 물린 매물들을 구출하는 작업이구나 하는 생각인데, 가끔 대형 작전이 빠그러지는 경우에 해당 자금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바로 복구할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긴 기간 이제 재정비를 하고 탈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때 이제 이걸 봤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물량과 관련이 있는 물량은 여기서 최종 탈출을 했고, 어쩌면 여기
여기가 이제 앞선 매집 자리였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여기 거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당겨서 보면 이 세 곳도 이제 평소와 다른 매집 자리로 봐도 무방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만약 저도 이 시점에 이제 이 주식을 봤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매수한 분들이 있다면 아마 여기 거래가 터지는 그 이제 이틀에 걸쳐서 수익으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건 차트상 대충 세력의 평균 매수가를 3,500원이라고 치고 매도가를 5,000원이라고 치는, 그러니까 대충 40%짜리 소규모 작전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는 종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올해죠. 2023년 2월에서 5월 중 그 이 구간을 지지하는 것을 봤다면 이거 뭐지? 작업이 끝난 게 아니고 설마 초대형 장기 작전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여기 매집 세력이 여기서 털고 작업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면 이 거래는 자전 거래를 통한 그 상승 매집봉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원래 계획이었든 아니면 뭐가 좀 꼬였든 이 윗꼬리들은 탈출이 아닌 재정비를 위한 윗꼬리인가 보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세력 평단일 거고, 그럼 여기는 안 깨지겠네 하면서 이제 손절가를 여기로 잡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월부터 이제 완벽한 일봉 역배열을 확정하면서 밀고 내려옵니다. 진짜 초고수분들은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에서도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도 아주 작지만 그런 낌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윗꼬리로 그런 관점, 그런 낌새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 진짜 하락 맞고 어떤 뉴스나 소문이 있어서 이날 잠깐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역배열에서는 여차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경험에 의한 공포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제가 앞에서 그 역배열에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아주 작은 낌새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진짜 작은 낌새입니다. 이게 뭐 이제 크기가 작아서 작은 낌새라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급등 하루 전 이날만 낌새가 잠깐 보였거든요. 제가 만약 전날 이 차트를 봤다면 소액을 매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정도 차트를 보는 분들은 이제 매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빡세고 잔인하게 밀어버린 공간을 이 정도의 작은 거래로 들어올렸으니까요. 아마 제가 여기서 들어갔다면 121선 전에 1차 매도, 그리고 최대 매물대인 4,400원 아래서 이제 최종 매도 계획을 세우고 손절가도 여기랑 여기 이제 두 곳으로 잡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얘는 어제 점상을 갑니다. 제가 최근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잠그는 점상은 KBS 뉴스에 도배될 정도로 초대형 호재가 아닌 이상 유통 물량을 거의 완벽하게 잠궈야만 가능합니다. 팔아지는 그 총 주식이 3,200만 주의 유동 주식은 약 2,700만 주 정도 되는데, 만약 삼성, 애플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대형 투자를 결정했다면 유통 주식 수가 2억 주여도 점상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B가 인수한다고 점상을 가는 건 자연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자연빵이 아니라 작전빵이라면 앞에 설명과 분석이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일단 여기 물량 매집 맞고, 여기는 이제 추가 매집 겸 상단 물량 체크,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따라붙었던 그 개인들, 그리고 여기서 안 나왔던 개인들 실망 매물들까지 싹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래 돌진형 작전이 아니라 장악형 작전이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진형은 주가를 올리거나 내릴 때 세력들도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벽한 주가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평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악형은 해당 주가를 컨트롤할 정도로 물량 매집이 완료됐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평단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맘먹으면 점상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점상입니다. 아마 고수 이상 분들은 어제 점상의 위치와 거래량을 보고 이런 비슷한 분석을 다 했을 거고요. 오늘 2연속 점상도 100%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장 마감 후 시간 외에서 매수를 걸었는데 안 사졌네요.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운이 좋아야 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대형 매수를 상한가에 걸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상한 가격이 5,790원인데 20만 주면 그 10억이 넘고요.
예, 50만 주면 거의 30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일 계좌, 즉 한 개의 계좌에서 이런 대형 주문 여러 개가 장 시작과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정도 뉴스에, 그것도 두 번째 점 사항에서 이런 주문을 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기관이 일반적인 개인, 법인, 기관일까요? 아마 오늘 일반적인 시장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이 다 돼 있었을 겁니다. 그 계산을 위해서 여기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당 차트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하기 위해 빠르게 매수 주문을 했는데 이제 어떤 시점에 딱 매수가 됐습니다. 해당 매수와 관련된 시점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공개할 수는 없고, 아무튼 얘는 특정 주가 이상까지는 꼭 보내야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LB의 인수 구조와 내부 지분 구조 등을 자세하게 파헤치면 좀 더 정확한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어차피 이제 제대로 탑승하지 못한 종목이라 이제 굳이 시간을 쓸 필요는 없고, 이런 분석과 흐름에 대한 이제 공부용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작전이 마무리되거나 큰 변화가 생기면 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과거 노터스였던 HLB 바이오스텝의 과거 급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작년 차트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노터스는 장악형 작전보다는 돌진형 작전의 비중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나온 대형 거래들이 눈에 띄고요. 이런 거래들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래량인데, 그 의미가 꼭 단기간 내에 상승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되나 보다 하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역배열 차트는 파나진처럼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차트 중에 하나라서 보통 저도 10번 싸우면 5번은 집니다. 왜 어려운 차트냐면 현재 주가나 그림이 세력에게 훨씬 유리한 차트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공부해보겠다 하는 분들이나 지난 방송에서처럼 이제 감이라도 좀 키워보겠다 하는 분들이 그냥 10주 미만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면 좀 쉬운 종목을 접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기존의 이론적인 맥락은 방송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실전 종목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16 up all night. Love and heartbreak was our life.